안녕하세요. 양주옥중의 백고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살지 말고 집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세금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저번 연도 파리 대책 이후에 약 10개월 정도 이제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월급 안 쓰고 11년 모아도 서울집 못 사와 같은 이제 소제목입니다. 월급 안 쓰고 11년 모아도 서울집 못 사. 키워볼게요.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지역은 사실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 사진도 서초구의 밀집지역에 이제 사진을 따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럼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인 박성일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전용면적 5구제곱미터 아파트에 4억 원을 주고 전세로 입주했다. 2년마다 재계약이나 이사를 신경 쓰는 게 싫어 집을 살까도 고민했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한 번 더 전세를 선택했다. 하지만 현재 이 아파트 매매 시세는 7억 1천만 원으로 10개월 만에 1억 3천만 원 뛰었다. 같은 기간 전세 시세는 그대로이다. 네, 이렇게 기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기사 내용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의 하락을 예상하고 그리고 전세로 이제 들어갔는데 매매 시세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재력가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현재 유동화 자금은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치는 유동화 자금이 부동산을 몰려오는 양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은 세입자나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한 예로는 정부가 만약에 집주인을 억누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억누름을 받는 임대인은 늘어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건물의 노후화가 계속되는데요. 임대료는 더 올라가고 그리고 건물은 노후화가 되는데도 이런 현상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뉴욕이나 런던, 시티 같은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이 분은 2년 전에 전세로 들어가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매매를 해서 내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집값의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지금 놓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을 놓친 것 뿐만이 아니고 2년이 지난 뒤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정부 정책이 2년 전과 동일하다면 이분이 다시 대출을 받고 집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더 많이 2년 전보다 쪼여져 있는 양상으로 볼 수 있어요. 한번 다른 기사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받기도 어려워졌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지난해 6.19 대책과 파리 대책을 거치며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최대 70에서 40%로 낮아졌다. 5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1년 전 최대 3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2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소득으로 집값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면 그만큼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대출 문턱은 반대로 높아진 상황이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는 가구 입장에선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를 뺏긴 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1년 서울서 내 집 마련 여건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평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400만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요. 그 평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6억 700만원에 했던 게 7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약 1억 2천 정도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가구 소득 대비 집값 이제 피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택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는 비율이 70%라면 지금 이제 40%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주택담보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0.2%가 지금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8호제곱미터 이제 34평이죠. 이하 아파트 청약 가점 비율은 예전에는 가점 비율이 40%였었는데 그리고 60%는
추첨제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 가점 비율을 100%로 지금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한 평당 평균 민간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2,1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으로 약 한 150만 원 정도가 지금 분양가 대비 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현재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바뀐 정부 정책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거주자들의 실입주가 기존에 비해서 문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같은 경우 70%에서 지금 40%로 지금 낮춰진 상황. 두 번째는 특별공급으로 기준 완화로 인해서 기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진 정부 규제 정책 덕분에 많은, 어떤 분은 혜택을 보지만 예전에 이제 혜택을 받던 분들이 지금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전엔 전용면적 8호 이하에는 분양 물량의 60%를 이제 추첨제로 하고 40%는 가점제로 되어 있는데, 파리 대책 이후로는 100% 가점제로 인해서 가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들 이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 반면에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양가가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합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 비용이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땅을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에서 이제 이자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건설사들은 그런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분양주, 그러니까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 이제 전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분양가가 이제 상승하는 요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실입주자들 기회를 많이 준다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대출 규제와 청약 가점제, 그리고 분양가 상승은 갈수록 문턱이 높아져가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이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부동산 정책으로 매일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이런 정책이 정말 산으로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세나 월세보다는 여유가 되시면, 그리고 자금이 약간 넉넉하시다면 정부의 정책 따위는 무시하고 내 집 마련 꼭 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봤고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 양주 옥정의 백호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